타이틀 재밌어요. 전효옥 작가님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장난치듯이 얘기해서. 아니 심각하면 정치 네. 외면해요. 그래요? 전 작가님 때문에 지금 정치 관심 많아졌다는 분들이 아주 진지한 얼마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그 봉도사 옆에 있으면 계속 예.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진지하신 분은 아침에 네. 진지 드시고 나오시면 돼요. 폭망하고 있어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 모시고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소통의 방송 임영문님 헐 어여쁜 여웅누님 나오셨네요. 호호. 근데 왜 헐이에요? 너무 미모가 그래요. 놀라서. 네, 그러면 예뻐졌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라디오라서 다행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명진 스님하고 통화했는데 명진 스님 아시잖아요. 네. 성형했어?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도 요즘 예쁘게 하는데 얼굴도 예뻐졌어. 그게 저기 예. 다 이 펜트와 이 분장의 효과라는 걸 솔직히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네. 전효 의원님 방송 나와서 하시는 말씀 갖고 감동 먹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보낸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요? 예. 저한테는 왜 안 오죠, 근데? 제 번호만 하니까 저는 구글링에 정봉주 전화번호 하면 뜨니까. 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효 작가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도 무척 센스쟁이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작가님이 어떤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볼까.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용어 풀이만 해줘도요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잘 모르거든. 저는 이 방송을 예. 그 집에서 있는 여성들 전업주부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전업주부의 직업만큼 소중한 직업이 없어요. 그럼요. 제가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근데 그런 이 전업주부들이 사실은 가정에 이제 소외돼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연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연대하셔서 다음에 진짜 좋은 대선 후보를 꼭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안에서 이렇게 그 살림하고 계시는 네. 주부님 가정의 핵심 아니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집안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러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몰라주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4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주경님, 전효웅님 고정으로 나오시면 안 되나요? 고정입니다. 저희가 이른바 이제 옥봉듀오라고. 전효옥의 옥, 정봉주의 봉, 옥봉듀오.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우리 전효옥 작가님 나오십니다. 자, 오늘 시선은 정치인의 매력이에요. 네. 네. 이거 다른 분들 아니면 그 전효옥 작가님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주제. 그렇죠. 저는 사람 관찰하는 게 네. 굉장히 흥미진진했으니까요. 제가 같이 지금 몇 개월 있어봤잖아요. 네. 한 6개월쯤 있었는데 네. 탁월하세요. 그런 시선이. 진짜 봉도사의 매력이 탁월해요.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때도 있네요. 자, 정치가 이제 이러잖아요. 네. 여러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성을 유혹하는 작업과 똑같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죠. 속삭임이죠.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과. 네. 예. 요새 이제 매력 자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책도 나왔죠. 그 캐서린 하킴이라는 여성 교수가 쓴 책인데 예. 여기서 보면은 이 매력 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돈이나 명예랑 학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력 자본이 제일 그 뭐랄까요? 그 영향력을 가진 게 연예계와 정치 쪽이죠. 네. 근데 이 매력 자본도 이 캐서린 하킴은 뭐라고 하냐면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결국은 지성이다. 지적 능력이다. 우리가 이제 배우를 보더라도 예. 한 뭐 오랜만에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폭삭 늙었어 하는 배우가 있고 오랜만에 이 가요제에 이제 이 주윤발이 나왔는데 너무 멋있게 늙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윤발은 매력 자본을 잘 가꾼 거예요. 유지하고. 네. 매력 자본. 네. 오늘의 키워드네. 그렇죠. 정치인은 매력 자본을 가져야 되고 또 일반 사람들도 예. 매력 자본을 가지면은 사실은 뭐 김태희하고 옆에 있어도 김태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성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저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 남희석 씨하고 이 봉도사가 있더라도 봉도사 쪽에 더 많이 시선을 꽂히게 하는. 아니 남희석 네. 의문의 일패. 그렇죠. 여기 젊고 진짜 실물이 멋지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봉도사가 갖고 있는 이
재기 발랄과 진정성과 야. 그 지성과 그래서 제가 자주 보죠. PD님 여기 출연료 좀 공 하나 더 붙여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언제부턴가? 네. 그 여배우 예뻐. 네. 그 남자 배우 멋있어. 이런 게 네. 아니라 그 여배우 매력적이야. 그렇죠. 그냥 요즘은 잘생기고 아주 조각처럼 예쁘고 잘생긴 이런 배우보다도 자기만의 매력이 그럼요. 돋보이는 네. 이런 분들한테 더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저스틴 트루도라고 캐나다의 그 45살 된 총리 있잖아요. 예. 진짜 봉도사랑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아하. 복싱도 하고, 예. 그다음에 타투도 아웃도어, 있고. 네, 예. 아웃도어 스포츠 하고, 그다음에 가끔 이렇게 벗은 몸을 쫙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네, 근데 이 저스틴 트루도의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각미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훈남, 기분 좋은 그 분위기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이 언급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한 번 이제 그 저스틴 트루도한테 여성들을 위한 그 페미니즘을 딱 10초로 얘기해달라 이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여자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 don't interrupt women 딱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들을 방해하고 여자들을 뒤통수 때리고 이런 남자들이 정말 정치권에 많았어요. 예, 많았어요. 그분 지금 어딘가 가 계세요. 무상급식 받고 계세요. 아이 또 이렇게 아니 근데 사석에서 진짜 그 우리 전 작가님이 네. 정말 뒤통수 많이 맞았어. 그 뒤통수 안 치는 사람 나 좋아. 이 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근데 이제 제 성격 자체가 이제 얼굴 똑바로 보고 눈 고정시키면서 하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좀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어 보였겠죠. 왜 여성은 좀 눈을 살포시 내려 깔고 어머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저 이거 처음이에요. 무슨 70년대 영화 찍어요? 그래야 돼요. 정치권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됐던 거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도 또 감옥 갔고 5분마다 시간 물어봐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굉장히 좀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네. 너무나 이제 그 가끔 순진한 사람 중에 오로지 권력을 통해 가지고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아니라고 블랙리스트를 부인할 때 왜 저래야 되나 솔직하게 얘기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야, 7714님 주부님인데 네. 전 작가님 고정 주부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똑해지고 있는 주부 감동 하트. 이거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주부님이 막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확 느낄 수 있어요. 자식 키워보고 자식이 속썩이는 분들은 예. 엄마가 이제 집에서 설사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보고 있더라도 엄마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야. 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점에서. 범접할 수 있는 네. 없는 전 작가님이다. 0238님 전 작가님이 만나본 정치인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봉도사는 빼고요. 이분 좀 아시는 분이야. 글쎄. 가장 매력적인. 이제 정치인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야죠. 음. 제가 왜 정치를 접었겠어요. 근데 매력 있는 남자들이 없어서 접었어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진짜로 네. 진짜 정치 전문 가 맞냐 이거 궁금해하는 네, 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할 만큼 했고요. 아. 네. 얼마 전도 아니죠. 이제 그저께 이제 돌아가신 김영애 씨의 그 죽음이 제가 예. 참 좋아했던 탤런트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후회 없다. 사랑도 할 만큼 했고 일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가 다른 분들이 보이기에는 미완으로 보이고 예. 그랬겠지만 전 나름대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뒤돌아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남자들이 없었어요. 저는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여자끼리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자가 한 명 끼는 거 좋아하거든요. 밥 먹고 싶은 남자도 디프리에 없었지 뭐. 강하시더라고. 그렇죠. 제가 디프리를 워낙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당시에 네.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일찍이 저를 만났으면 아직도 정치하고 계셨을 텐데. 그렇죠. 먼 발치에서 이렇게 무섭게 보기만 했죠. 예. 막 그때 몸으로 저도 싸웠을 누님이 때. 무서웠어요. 네, 우리 서로 무서워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건 있었어요. 그래도 저 인간은 진짜다. 아하. 왜냐하면은 정말 그 박쥐라든가 예. 뭐 뻐꾸기 둥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은 이 당에 있는데
말은 저당 얘기를 하는 사람.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인간 정봉주는 비겁하진 않겠구나. 그건 알았죠. 저에 대해서도 비열하거나 비겁하다고 그러진 생각 안 않았죠. 했죠. 예, 너무, 좀 이렇게 예, 걸크러쉬. 미련하다고 생각하셨겠죠. 아니 센 언니 1호. 아유. 걸크러쉬 원조. 자, 정치인의 매력은 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성과 진정성이라고 봐요. 지성과 진정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상속자들이란 드라마에서 예. 제가 너무 드라마를 좋아해서 거기에 보면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 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있대 그 진정성을 버틸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국심을 맨날 입에 올리지만은 예. 그냥 애국심 자체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치인이 너무 많아요. 애국심을 어떻게 우리가 정치 속에서 이걸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지성의 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성이야말로 또 책을 많이 읽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네. 그 대신 착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진정성이 중요하죠.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정치인의 매력은 네. 리더의 매력은 용기와 희생이다. 물론이죠. 이건 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용기와 희생. 네. 아. 정치인은 우리 유권자는 정치인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아주 냉혹해야 돼요. 하지만 정치인은 정치하고 저는 사랑에 빠진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와 네. 사랑에 빠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야죠. 수많은 정치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처칠이 이런 말 했죠. 군인은 전쟁에서 단 한 번 죽는다. 그러나 정치인은 수많은 전쟁에서 수없이 죽는다. 이야. 예, 그런 말 했어요. 뭐 처음 들은 것도 아닌데 뭘 또 그렇게 아니, 그래도 감동하는 척. 들을 때마다 이게 네, 네. 감동스러워. 그러고 저걸 써놓고 그냥 내가 외워갖고 한번 써먹어야지. 그런데 네. 써놓지 못하고 또 잊어먹어. 아니 그래도 본인의 역량이 있어요. 컨텐츠가 예. 봉독하는. 아니, 근데 끊임없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유불리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말 너무 심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새누리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정치를 접어야 돼요. 그 당은 사실은 지금 이 새로운 시대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 비슷한 당에서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정당은요?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진정성과 그야말로 이 헌신 용기가 더 필요하죠. 나오려면 진작 나왔어야 되는 예. 거고. 그리고 꽤 괜찮은 의원들이 있는 당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거는 정말 좋은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이분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 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좋은 사람이 세상에 다 천재예요.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아, 그분들이 네. 만약에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으면 네. 좀 더 미리 나왔어야 됐다. 그리고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무리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박근혜 후보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했어야죠. 그래도 저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긴 하지만. 그런데 네. 최근에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춘 대왕께서 네. 다른 원로들이 면회를 간 자리에서 네. 한숨을 푹 쉬더니 네. 내가 어떻게 최순실을 모를 수 있겠노. 네. 계속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건 그분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순실을 모르기에는 너무 뛰어난 분이다. 다 알고 있었죠. 모든 걸 다 알고 네, 있으면서 네. 그러나 이제 최순실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판단하는 데는 아주 정확하죠. 우리는 이제 무모함과 이 용기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최순실이 옆에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머리가 터지더라도 이거는 내 정치 목숨을 내놓더라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쪽이고 그분은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될 거면 오케이. 여기서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알면서 그냥 덮고 갔다. 또 도전할 수 물론이죠. 없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매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요소로 자기를 갈고 닦으려는데 이제 아까 지성과 진정성 얘기했다만 네. 예를 들어 근데 네. 이번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말투도 바꾸고 네. 네. 그리고 막 이제 또 이렇게 그 안희정 또 이제 그
지사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네, 네. 뭐 본인의 닉네임을 엑소라고 막 표현하기도 네, 하고 네.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군대 가고 막 위장포를 바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데서 사실은 매력을 발산하려고 하는 노력 아닌가요? 그렇죠. 뭐 여성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데 정치인의 이렇게 플러스적인 변신은 그 역시 무죄예요.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가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예. 후보들 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거든요. 네.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게 이제 또 전효 의원님이 얘기하면 이게 그러게요. 그냥 SNS 세상에 난리가 네. 나니까 부정적인 거 말고 아, 네. 긍정적으로 네. 이 후보의 매력 포인트는 이거다. 네. 그러면서 살짝 디스하는 거 괜찮아요. 아이, 뭐, 디스 안 해도 아쉽고 요새 너무 디스를 많이 하니까 저까지 할 필요 없을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력 문제- 포인트. 그 지금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예. 이제 엎치락 하시긴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잘 알고 예. 문재인 후보도 잘 아는 분이 여성분이 이래요. 노무현 대통령은 섹시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섹시하지가 않다. 아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SBS 국민 면접에서 그분을 이렇게 처음 이제 아주 환한 조명에 예. 그 주황색 그 니트 셔츠를 입고 딱 앉아 있는데 섹시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후보예요. 아하. 근데 이제 그 매력을 잘 이렇게 발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좀 샤이한 것 같죠. 그런 거. 수집어 하세요. 수집어 하세요. 네. 매력 있는 후보다. 네, 매력 이렇게 있다. 얘기할 수 매력인데 있고. 이제 한마디로 섹시했다. 뭐또 한마디로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기니지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예. 아니 그 섹시하다라고 하는 게 네. 무슨 성적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는 최고의 카리스마는 섹스 어필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야. 그리고 안철수 후보. 저는 그런 게 약해 좀 네. 보면. 자주 만나요. 전수할게요. 무보수로. 안철수 예. 후보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SBS 국민 면접할 때 예. 4등이었어요. 10%. 네, 10%도 안 됐어요. 그때. 어. 그런데 본인이 어떤 게 있었냐면 다음 대통령은 내가 분명히 된다. 이런 진짜 그 약간 속된 말로 어마무시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자신. 자기 확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풀더라고요. 그런 점은 저는 상당히 큰 매력이었어요. 큰 매력이었다.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제가 홍준표 후보만 나오면 난 아니, 준표 형님 웃으면 안 얘기만 돼요. 나오면 웃겨 자꾸. 근데 이제 아,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친해요. 참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검투사예요. 글래디에이터.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귀여운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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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네. 또 우리 진영 쪽에 막 이렇게 공격하고 네. 그런 분이어서 사람들이 이거 나가면 댓글로 네. 너 이거 뭐 회색 분자냐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런 거 있는 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침튀기면서 말을 해도 네. 얼굴 보게 되는 유일한 남자예요. 왜 남자들이 침튀기면서 막 얘기하면은 아 들어. 그런데 진짜 들어. 아유 참 귀여운 네. 홍준표 뭐 이런 생각이 이제 1대1로서는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죠. 아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침 튀긴다고 그러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 로얄 젤리다. 그러죠. 그러고도 남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는 예. 그때 이제 우리 국민 면접할 때 이 패널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내 참모로 쓰고 싶다. 참모로. 네. 아주 그냥 똘똘하고 네. 어떻게나 영민하게 살살하고. 자기 얘기를 하든지 네. 조목조목 좁은 근데 이제 대통령 같지는 않고 약간 참모형으로 저 사람 쓰고 싶다. 저 사람 경제부총리로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이 쓰면 안 될까 뭐 예. 이런 생각하게 하고 경제부총리 혹은 경제수석.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요즘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예. 왜냐하면은 참 뛰어나고 훌륭한 여성이에요. 아하. 근데 이제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그래도 여성 대통령 싫다고. 그분도 여성인데 그런 점에서 여성으로서의 그 장점이나 메리트를 갖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죠. 예. 멋진 분이죠. 너무 짧게 탁탁탁 짚어줘도 이게 핵심은 다 짚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대선 후보들 매력 비교 중인데요. 8431님 두 분 서로 칭찬하는 모두
귀여우시네요. 고마워요. 자, 주부들이 좋아하는 정봉주의 정치쇼 많이 전파할게요. 1025님, 오늘 주옥 같은 명언이 쏟아져서 공부랑 거리가 먼 제가 노트를 꺼내서 적어봅니다. 전 작가님 여자가 봐도 멋있어요. 옆에서 보면 더 멋있어요. 아, 근데 이 여성분들이 주로 저를 멋있다고. 아니, 남성분들이 보는데 부끄러워서 이게 지금 그 문자를 그래요? 못 보내요. 아, 네. 자, 오늘 정치인의 매력인데 앞으로 네. 이제 정치인들이 네. 여기 정치 신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네. 정치를 근엄하게 해갖고는 이게 시대 정신에 뒤떨어졌다. 재밌는 정치. 폴리테이너 시대가 왔다. 네. 하면서 막 자기들을 재밌게 즐겁게 어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매력을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이냐. 아까 지성 진정성이라고 했는데 네. 자 이거 매력 포인트나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이냐. 네. 전수를 해 주셔야지. 아이, 뭐 저는 이렇게 매력 닦고 뭐 갈고 닦는데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정치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드라마가 있다 하더라도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건 끝이잖아요. 근데 정치인에게 이제 시청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친화력 있게 다가가는가. 그거는 상대 특히 이제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 예. 능력.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감 능력. 네. 예. 지금 뭐 제 블로그나 이제 페북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다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뭐 하찮은 그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제가 다 답글을 단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정치는 세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정치라는 건 저는 사적인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그 개인이 어떤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예.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치는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삶이 너무 지금 좋기 때문에 더 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거 이런 게 전 크고요. 근데 다른 정치인 분들은 지금 사람들이 뭘 고민스러워하며 뭘 아파하는가,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거를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는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 수준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는 심상정 후보가 낸 공약 중에서 사회 상속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20살이 되면 1,000만 원씩을 주자. 우리 사회가 너의 출발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꼭 다른 그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했으면 좋은 게 이른바 이제 보육시설에서 18살이 되면 사회로 그냥 이렇게 등 떠밀어서 나와요. 근데 정말 그대로 맨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청년들에게는 한 2,000만 원씩을 주자. 아하.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뭐 정말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공감하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지막에 가슴이 짠한 얘기로 이렇게. 진짜 가슴 아프죠. 예. 네, 시집 갈 때도 바리바리 싸주기도 하고 요즘 막 그러는데 보육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제가 보면은 꼭 지원을 우리 사회가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럼요. 맨몸으로 이 사회에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화요일. 네. 3부. 전 작가의 시선으로, 정치와 세상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네. 우리 전혁 전 의원님 모시고 작가님이죠. 0398님 전 작가님 확실히 눈빛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의원하실 땐 솔직히 제가 좀 미워했어요. 박연수님 저도 진짜 이번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서민들 삶을 알아서 아픔도 제대로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통에 지쳤어요. 자, 전혁 작가님과 함께한 전 작가의 시선을 끝으로 정봉주의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돼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연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연대하셔서 다음에 진짜 좋은 대선 후보를 꼭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안에서 이렇게 그 살림하고 계시는 네. 주부님 가정의 핵심 아니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집안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러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몰라주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4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주경님, 전영욱님 고정으로 나오시면 안 되나요? 고정입니다. 저희가 이른바 이제 옥봉듀오라고. 전용욱의 옥, 정봉주의 봉, 옥봉듀오. 매주 화요일 날 우리 전용욱 작가님 나오십니다. 자, 오늘 시선은 정치인의 매력이에요. 네. 네. 이거 다른 분들 아니면 그 전용욱 작가님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주제. 그렇죠. 저는 사람 관찰하는 게 네. 굉장히 흥미진진했으니까요. 제가 같이 지금 몇 개월 있어봤잖아요. 네. 한 6개월쯤 있었는데 네. 탁월하세요. 그런 시선이. 진짜 봉도사의 매력이 탁월해요.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때도 있네요. 자, 정치가 이제 이러잖아요. 네. 여러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성을 유혹하는 작업과 똑같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죠. 속삭임이죠.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과. 네. 예. 요새 이제 매력 자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책도 나왔죠. 그 캐서린 하킴이라는 여성 교수가 쓴 책인데 예. 여기서 보면은 이 매력 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돈이나 명예랑 학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력 자본이 제일 그 뭐랄까요? 그 영향력을 가진 게 연예계와 정치 쪽이죠. 네. 근데 이 매력 자본도 이 캐서린 하킴은 뭐라고 하냐면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결국은 지성이다. 지적 능력이다. 우리가 이제 배우를 보더라도 예. 한 뭐 오랜만에 받는 여자들을 방해하고 여자들을 뒤통수 때리고 이런 남자들이 정말 정치권에 많았어요. 예, 많았어요. 그분 지금 어딘가 가 계세요. 무상급식 받고 계세요. 아이 또 이렇게 아니 근데 사석에서 진짜 그 우리 전 작가님이 네. 정말 뒤통수 많이 맞았어. 그 뒤통수 안 치는 사람 나 좋아. 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근데 이제 제 성격 자체가 이제 얼굴 똑바로 보고 눈 고정시키면서 하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좀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어 보였겠죠. 왜 여성은 좀 눈을 살포시 내려 깔고 어머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저 이거 처음이에요. 무슨 70년대 영화 찍어요? 그래야 돼요. 정치권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됐던 거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도 또 감옥 갖고 5분마다 시간 물어봐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굉장히 좀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네. 너무나 이제 그 가끔 순진한 사람 중에 오로지 권력을 통해 가지고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아니라고 블랙리스트를 부인할 때 왜 저래야 되나. 솔직하게 얘기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야, 7714님 주부님인데 네. 전 작가님 고정 주부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똑해지고 있는 주부 감동 하트. 이거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주부님이 막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확 느낄 수 있어요. 자식 키워보고 자식이 속 썩이는 분들은 예. 엄마가 이제 집에서 설사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보고 있더라도 엄마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야. 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점에서. 범접할 수 있는 네. 없는 전 작가님이다. 0238님 전 작가님이 만나본 정치인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봉도사는 빼고요. 이분 좀 아시는 분이야. 글쎄. 가장 매력적인. 이제 정치인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야죠. 음. 제가 왜 정치를 접었겠어요. 근데 매력 있는 남자들이 없어서 접었어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진짜로 네. 진짜 정치 전문가 맞냐? 이거 궁금해하는 네, 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할 만큼 했고요. 아. 네. 얼마 전 단이죠. 이제 그저께 이제 돌아가신 김영애 씨의 그 죽음이 제가 예. 참 좋아했던 탤런트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후회 없다. 사랑도 할 만큼 했고 일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가 다른 분들이 보이기에는 미완으로 보이고 예. 그랬겠지만 전 나름대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뒤돌아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남자들이 없었어요. 저는 같이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여자끼리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자가 한 명 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밥 먹고 싶은 남자도 디프리에 없었지 뭐. 강하시더라고. 그렇죠. 제가 디프리를 워낙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당시에 네.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일찍이 저를 만났으면 아직도 정치하고 계셨을 텐데. 그렇죠. 먼 발치에서 이렇게 무섭게 보기만 했죠. 예. 막
그때 몸으로 저도 싸웠을 누님이 때. 무서웠어요. 네, 우리 서로 무서워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건 있었어요. 그래도 저 인간은 진짜다. 아하. 왜냐하면은 정말 그 박쥐라든가 예. 뭐 뻐꾸기 둥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은 이 당에 있는데 말은 저당 얘기를 하는 사람.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인간 정봉주는 비겁하진 않겠구나. 그건 알았죠. 저에 대해서도 비열하거나 비겁하다는 그러진 생각 안 않았죠. 했죠. 예, 너무, 좀 이렇게 예, 걸크러쉬. 미련하다고는 생각하셨겠죠. 아니 센 언니 1호. 아유. 걸크러쉬 원조. 자, 정치인의 매력은 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성과 진정성이라고 봐요. 지성과 진정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상속자들이란 드라마에서 예. 제가 너무 드라마에 좋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폭삭 늙었어 하는 배우가 있고 아하. 오랜만에 그 이 가요제에 이제 이 주윤발이 나왔는데 너무 멋있게 늙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윤발은 매력 자본을 잘 가꾼 거예요. 유지하고. 네. 매력 자본. 네. 근데 오늘의 키워드네. 그렇죠. 정치인은 예. 매력 자본을 가져야 되고 또 일반 사람들도 예. 매력 자본을 가지면은 사실은 뭐 김태희하고 옆에 있어도 김태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성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저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 남희석 씨하고 이 봉도사가 있더라도 봉도사 쪽에 더 많이 시선을 꽂히게 하는. 아니 남이석 네. 의문의 일패. 그렇죠. 그 정구 진짜 실물이 멋지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봉도사가 갖고 있는 이 재기 발랄과 진정성과 야. 그 지성과 그래서 제가 자주 보죠. PD님 여기 출연료 좀 공 하나 더 붙여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언제부턴가? 네. 그 여배우 예뻐. 네. 그 남자 배우 멋있어. 이런 게 네. 아니라 그 여배우 매력적이야. 그렇죠. 그냥 요즘은 잘생기고 아주 조각처럼 예쁘고 잘생긴 이런 배우보다도 자기만의 매력이 그럼요. 돋보이는 네. 이런 분들한테 더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저스틴 트루도라고 캐나다의 그 45살 된 총리 있잖아요. 예. 진짜 봉도사랑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아하. 복싱도 하고, 예. 그다음에 타투도 아웃도어, 있고. 네, 아웃도어 스포츠 하고, 그다음에 가끔 이렇게 벗은 몸을 쫙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네, 근데 이 저스틴 트루도의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각미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훈남, 기분 좋은 그 분위기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이 언급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한 번 이제 그 저스틴 트루도한테 여성들을 위한 그 페미니즘을 딱 10초로 얘기해달라 이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여자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 Don't interrupt woman 딱 이런 거. 그러니까 타이틀 재밌어요. 전효옥 작가님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장난치듯이 얘기해서. 아니 심각하면 정치 네. 외면해요. 그래요. 전 작가님 때문에 지금 정치 관심 많아졌다는 분들이 아주 진지한 얼마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그 봉도사 옆에 있으면 계속 예.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진지하신 분은 아침에 네. 진지 드시고 나오시면 돼요. 폭망하고 있어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 모시고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소통의 방송 임영문님 헐 어여쁜 여우누님 나오셨네요. 호호. 근데 왜 헐이에요? 너무 미모가 그래요. 놀라서. 네, 그러면 예뻐질 때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라디오라서 다행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명진 스님하고 통화했는데 명진 스님 아시잖아요. 네. 성형했어? 그래요. 진짜? 예,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도 요즘 예쁘게 하는데 얼굴도 예뻐졌어. 그게 저기 예. 다 이 펜트와 이 분장의 효과라는 걸 솔직히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네. 전혁 의원님 방송 나와서 하시는 말씀 갖고 감동 먹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보낸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요? 예. 저한테는 왜 안 오죠, 근데? 제 번호만, 그러니까 저는 구글링에 정봉주 전화번호 하면 뜨니까. 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혁 작가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도 무척 센스쟁이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작가님이 어떤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볼까.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용어 풀이만 해줘도요.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잘 모르거든. 저는 이 방송을 예. 그 집에서 있는 여성들 전업주부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전업주부의 직업만큼 소중한 직업이 없어요. 그럼요. 제가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근데 그런 이 전업주부들이 사실은 가정에 이제